제5장 떠돌이 생활. 1499년 스포르차 가문에 큰 위기가 닥쳤다. 프랑스가 또 쳐들어온 것이다. 스포르차 가문은 재산을 처분하고 오늘날의 독일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 프랑스군이 밀라노를 점령했으나 다빈치로서는 달라질 것이 없어 보였다. 다빈치는 이미 화가나 공학자로서 프랑스에서도 이름이 나 있었고 프랑스 왕인 루이 12세에게도 인정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군이 밀라노 사람들을 학대하고 도시를 어지럽히자 다빈치도 밀라노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꼈다. 프랑스군이 점령한 밀라노는 더 이상 있을 곳이 못 돼. 하지만 프랑스 왕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어 이곳을 무작정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군. 그러던 어느 날 다빈치는 분노할 만한 장면을 보았다. 프랑스군이 찰흙 기마상 모형을 관역으로 삼아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빈치가 수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만들었으나 청동 옷을 입히기 직전에 손을 놓아야 했던 미완성의 작품은 군인들이 화살을 쏘아대는 통에 끔찍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 일로 다빈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로써 청동 기마상을 완성시키려 했던 내 꿈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군. 이제 더 이상 밀라노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 그렇다면 앞으로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방은 전쟁으로 어지러웠고 다빈치의 나이도 이제 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빈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과 함께 지내는 살라이에게 말했다. 살라이, 짐을 꾸리도록 해라. 살라이는 1490년쯤부터 다빈치가 거두어 가족처럼 지내던 청년이었다. 처음 살라이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살이었는데 집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살라이의 부모는 다빈치가 자신들의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환영했다. 사실 살라이는 이름이 아니라 다빈치가 붙여준 별명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는 말썽꾸러기였다. 그럼에도 다빈치는 그를 매우 아꼈고 작은 악마라는 뜻의 살라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때부터 살라이는 다빈치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지냈다. 다빈치는 살라이와 나이 많은 또 다른 친구와 함께 밀라노를 떠나 이탈리아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그러면서 다빈치는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고 여기며 누구에게도 특별히 충성하지 않았다. 피렌체든 밀라노든 권력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었고 자신이 살았던 국가의 적이 얼마 안 가서 친구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다빈치에게는 생계와 실험을 위해 돈을 대줄 후원자만이 필요했다. 다빈치가 돌아다닌 곳 가운데 만토바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다. 만토바에는 루도비코 아내의 언니인 이사벨라 데스테라는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이사벨라는 이전에 루도비코의 궁전에서 다빈치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다빈치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졸라댔었다. 그래서 이사벨라는 만토바를 찾은 다빈치를 몹시 반겼다. 다빈치 씨, 잘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꼭 제 초상화를 그려주셔야 해요. 이사벨라는 아름답기는 했지만 거만해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심하게 간섭하기로 유명했다. 이사벨라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지만 다빈치는 좀처럼 그림을 시작하지 않았다. 오늘도 안 그리실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좋아요. 당장 그려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세를 잡아보시죠. 다빈치는 재빨리 이사벨라의 옆모습을 스케치했다. 그러고는 만토바에 머무는 2달 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더 이상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다. 그 뒤로도 이사벨라는 다빈치에게 그림을 요청했지만 다빈치는 끝까지 무시했다. 이렇듯 그는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자신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다빈치는 1500년쯤 이탈리아 북동쪽에 있는 베네치아에 도착했다. 당시 베네치아는 오스만 제국 군대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베네치아 통치위원회에서는 탁월한 군사 전문가로서도 이름이 알려진 다빈치를 불러 오스만 제국을 막기 위한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다빈치는 베네치아의 지리를 이용하여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오스만 제국 군대가 베네치아로 들어오려면 이손초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손초 골짜기를 막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막는단 말이요? 이손초 골짜기에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댐에 물을 모았다가 오스만 제국 군대가 들어올 때 댐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스만 제국 군대는 물에 쓸려 떠내려갈 것입니다. 생각은 좋으나 댐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듯하군요. 다른 방법은 없겠소? 다빈치의 머릿속에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었다. 다이빙 기구를 이용해 잠수한 뒤 오스만 제국의 전함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다빈치는 잠수부가 입을 잠수복도 디자인한 상태였다. 그때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현대적인 생각이었지만 사람들의 반대로 이 또한 실현되진 않았다.